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차이나 전기차 소식 해드릴 텐데요. 좋은 호재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뭐 최저점을 찍고 6,000원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한 두세 달 횡보를 해서 다들 뭐 손절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뭐 여러 유튜버들이 뭐 리밸런싱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좀 호재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는 암살 위험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복귀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죠. 대선을 안 했는데도 이미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다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거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나리오를 봐야겠죠. 전기차 시나리오에서 트럼프가 자기의 그 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라. 그러면은 팔게 해주겠다. 아니면은 뭐 200%, 300% 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만 봐도 여기 트럼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아디 차량이 있죠. 비아디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국기가 있잖아요. 이 멕시코 국기가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비아디가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트럼프는 아예 아싸리 공장을 지을 거면 미국에 지어라. 그러면은 관세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왔다.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호재라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보면은 오하이오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점력을 약화시켜 자동차 노동자표를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거는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을 해라. 그러면은 관세를 낮춰서 팔게 해주겠다. 이게 아마 이게 핵심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한번 트럼프가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트럼프가 18일 날 연설한 걸 한번 가져왔거든요. 자,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전기차에도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하면서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다시 작지 않은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뭐 RNC라고 해서 뭐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쭉 보면은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을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동맹국으로 여기던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당해 왔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비아디죠.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게 진심이 이건 아니고요. 그들은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 그러니까 진심은 이게 아니고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 공장을 지으면은 판매하게 해주겠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한번 덧붙일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한 거 봤을 때 트럼프가 다시 또 종전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잘 길게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드릴 텐데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랑 연결되는 건데 주식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말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에 저는 좋은 호재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아디가 보면은 이미 뭐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비아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멕시코에 짓지 말고 미국에 그냥 와서 지어라. 트럼프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비아디 제가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비아디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어요. 캘리포니아 랭캐스터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비아디의 전기버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아디 전기버스는 이미 미국에 진출해서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라인만 바꾸면 되겠죠. 전기버스 나오는 라인에서 이제는 전기차, 전기 승용차 나오는 라인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비아디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도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근데 트럼프가 이걸 승인을 해주면은 바로 시행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사, 2013년에도 이때 있었나 보네요. 미국 내 첫 중국 자동차 제조사 비아디. 그래서 연간 1000대의 전기버스 만들겠다. 이때 2013년에도 비아디 기사가 있었네요. 제가 그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분이 비아디 부사장이거든요. 이때는 더 젊었네요. 10년, 11년 전이죠. 이때 이렇게 미국에 진출해서 1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비아디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도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는 비아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공장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장 지금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었죠.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그냥 여기에 쓰면서 알아볼게요. CATL도 있었잖아요. CATL이 테슬라랑 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테슬라랑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이거는 아마 트럼프가 그러니까 승인을 내주지 않을까요? CATL과 테슬라는 아마 거의 뭐 100% 승인을 내주지 않을까. 왜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620억씩 지금 정치 후원금을 댄다고 했었는데 매달. 그럼 당연히 테슬라가 하는 거는 태클을 안 걸겠죠. 그래서 CATL의 공장이 지어지겠고, 그 다음에 포드랑 CATL이랑도 또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CATL.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되지 않을까. 왜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니까 CATL이.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도 들어온다고 했었죠. 고션 하이테크도. 고션도 미시간주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어서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ESS용 이런 생산을 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ESS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CATL이나 고션 하이테크나 비아디도 아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이런 지금 분이 댓글 남긴 걸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마도 대형 자동차를 희생시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러니까 보호주의로 인해 더욱 뒤처져 있으며 혁신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역시 제가 예전에 보호무역 하면은 이제 혁신을 안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인 게 보호무역을 하면은 그 전기차 회사들이 보호무역 한다고 열심히 혁신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별로 경쟁이 안 되니까 다 막아주니까 대충 그냥 소비자들 호구 취급하면서 호갱 당하게 하고 그냥 비싸게 팔아먹고 그냥 이득만 챙긴다. 세금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더 없어지는데, 혁신할 동기가 더 떨어지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혁신할 동기를 더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공장을 열 때 중국 공장과 엔지니어링에서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비아디가 들어오든 CATL이 들어오든 그 다음에 고션 하이테크가 들어오든 여러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가 들어오면은 그 기술을 아마도 트럼프도 빼오지 않을까. 중국이 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거를 안 가기 뭐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 먹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먹거리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역시 트럼프가 왜 총격을 당했는지 알 수 있겠다. 이 정책이 아예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반대파의 이런 엄청난 이런 반대를 받았을 텐데, 거의 뭐 총까지 맞는 이런 반대파의 이런 반대를 받은 게 맞구나. 정말 진짜 이 사람은 뚝심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미래를 보는 눈도 트럼프가 더 많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무역을 하면은 결국엔 경쟁력이 뒤처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더 힘들어진다. 어차피 힘들어질 거 이걸 희생시키면서 오히려 나중을 더, 미래를 더, 이 미래가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지금 이미 중국에 지금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나 중국에 들어오면서
상하이 자동차랑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지금 조인트 벤처 이런 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둘이 협력을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창안에서 있잖아요. 상하이 자동차나 창안 자동차에서 그냥 픽업 트럭 있잖아요. 픽업 트럭 전기나 하이브리드 그대로 그냥 플랫폼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라이센스 가져와서 찍어내서 판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막았다니까요. 바이든 정부 때는. 근데 트럼프는 아마도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면은 허용해 줄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멕시코에 만들지 말고 미국에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마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 픽업 트럭 있잖아요. 이미 뭐 상하이 자동차나 아니면은 지금 창안 자동차랑 협력을 해서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이 생산 라인을.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건 이게 사진처럼 전기차가 이제 다 찍고 다닌다. 다 찍고 다니니까 이런 데이터 보안과 이런, 그러니까 자동차는 인터넷이 연결된 바퀴 달린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합의는 데이터 보안과 같은 다른 문제도 다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사이버 보안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있지만 결국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FDA, 그러니까 이게 FDA가 뭔 뜻이냐면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와 통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통제된 방식으로,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는 열전의 위험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같이 FDA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로 중국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비아디나 CATL이나 고션 하이테크가 들어가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테슬라가 가서 애플이 가서 공장을 짓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상호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제재를 하면 나도 똑같이 제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양보를 하면서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수백억 달러를 서로 교차 투자하면 도발에 대해 더 열심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더 심사숙고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협상된 합의의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 자동차 시장에 안정적이고 상호적인 시장 접근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똑같이 상호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이제는 트럼프가 열어주면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더 많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이런 서로 상호적으로 합의를 볼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IRA 법안을 아예 폐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상관없어요. 보조금 안 받아도 됩니다. 차라리 관세 이런 거 안 맞으면 중국은 그대로 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 팔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IRA나 이런 보호무역주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싸게 살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다. 중국 전기차가 싸게 나오고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싸게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안 좋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런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인프라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도 아마 비아디나 뭐 이런 중국 전기차 회사들한테 이들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니까 그런 것도 깔아라 이렇게 아마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일석이조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저 핑크빛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중국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견인력을 얻으려면 뭐 이렇게 여러 개 중국의 OEM, 스타트업, 비자동차 업체 간의 합작 투자, 그러니까 협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벤처,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에 있었죠? 아까 포드가 창안 자동차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죠. 포드랑 창안 자동차랑 협력을 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랑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랑 SAIC, 제너럴 모터스랑 지금 여기 있죠. 제너럴 모터스랑 상하이 자동차랑 협력을 해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하이 울링 자동차랑도 협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다 엮여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게 가계도를 봐도 비아디랑 또 이제 도요타랑도 또 연결돼 있고, 도요타랑 뭐 상해 자동차랑 연결돼 있고, 뭐 폭스바겐이랑도 또 연결돼 있고, 서로 다 연결돼 있다. 현대는 베이징 자동차랑 또 연결돼 있고, BMW랑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는 이 뭐 르노, 포드, 도요타,
제너럴 모터스, 여러 뭐 우수의 업체들, BMW, 그다음에 벤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이제는 중국에서 이런 위탁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를 만들 것 같다. 자기 브랜드에 위탁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를 만들 것 같으니까 메인은 역시나 중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가 저는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하나의 차트에 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 자동차들이 이제는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급 브랜드도 생기고 저가 브랜드도 생기면서 다양한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베이징 자동차, 그다음에 비아디, 지리, 창안, 그다음에 체리, 뭐 SCMW,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그레이트홀 모터스, GAC, 그다음에 동펑, FAW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서 뭐 그 아래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레이트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라 시리즈, 웨이, 탱크, 그 다음에 비아디 시리즈, 팡청바오, 뭐 덴자, 양왕 뭐 이런 럭셔리 브랜드 있고, 지커, 갤럭시, 그 다음에 링크앤코, 지리 이런 브랜드들 다 있잖아요. 창안 자동차에 창안, D8, 아바타 뭐 이런 브랜드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다 있다. 이게 이렇게 세부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점점 전기차나 아니면 세계 자동차의 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기차 그 전문가인 마이클 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 현재 전기차 플레이어 중 비아디와 리오토만이 수익성이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와 특히나 리오토가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에 리밸런싱 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날 때 차이나 전기차 리밸런싱 된 거 그거 한번 비중이랑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서 지금쯤이면 이들 중에 대부분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 많은 플레이어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990년대 통합이 코앞에 왔다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은 그 반대이다. 그래서 마이클 던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 통합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중국은 일부러 그래도 통합이 되고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통합이 최대한 안 되고 서로 각자의 개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다. 근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가격이 싸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가격이 싸지고 그 다음에 경쟁을 계속하니까 품질이 더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계속 어떻게든 중국 정부가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매주 뭐 자동차가 발표되고 있죠. 지금 샤오미에서도 제로백이 1초 때 전기차가 지금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그거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그런 계속 신모델들이 계속 나온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니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이 기술을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다양성이 있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최대한 오래 남아서 더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니까 경쟁시키니까 점점 더 이 사업이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18일 날 베트남에 출시됐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출시된 1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비아디가 베트남에도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아디 엔지니어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5만 위안이면은 얼마죠? 한 2천만 원대 차량인데 2천만 원대 차량에 아이다스 레벨 2 플러스의 자율주행을 다룰 것이고요. 2천만 원대 차량에 자율주행까지 달리고 냉장고, TV, 쇼파 등을 널리 배치될 예정이다. 그래서 돌핀 2천만 원대 전기차에 마이너스 6도로 작동될 수 있는 압축기 냉장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2, 3년 안에 완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혁신을 해서 가장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이 돌핀에도 소형 전기차 2천만 원대 소형 전기차에도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V, 소파 이런 품질이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다. 야, 이게 무섭죠? 엔지니어가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수직 계열을 하면서 수직 통합을 하면서 더 싸게 만든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점점 더 무서워진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아디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네 미디어에서 보니까 테슬라의 그레이스타우 부사장은 상하이 에너지 저장 공장 완공 및 기가 상하이 확장에 대한 QS를 다루었다. 그래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저장 공장, 그 다음에 테슬라의 미국 외
첫 번째 공장이다. 그래서 현재 신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가 상하이 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가 상하이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미국에도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이 ESS, 미국도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AI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배터리 에너지 배터리 그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아마도 비아디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션 하이테크, 뭐 EV 에너지, CATL 뭐 이런 데가 아마 공장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미 CATL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더 빠르게 진행돼서 CATL 테슬라 공장이 아마도 지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배터리나 이런 것도 아마도 거의 다 CATL이 석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2차 전지가 미래가 불투명한 게, 지금 트럼프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더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바이두에서는 6세대 바이두 아폴로 노보택시가 4개의 허사이 테크놀로지 128 라이다를 사용해 올해 후반에 마켓에 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 있잖아요. 라이다 센서도 이제는 계속 미국 내에서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도 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세대 노보택시에는 허사이 이전 세대의 판다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신 반고체 라이더의 작동 범위가 길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로보택시 비용의 60%가 감소한 20만 5천 위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했다. 가격이 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라이더가 많이 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택시에 이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라이더 센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율 중에서. 그래서 라이더 센서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이 라이더 센서가 많이 달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인데, 이 라이다 센서 만드는 회사들도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허사이 테크놀로지 아니면 뭐 로봇센스, 그다음에 또 어디 기업이 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경쟁을 하니까요, 가격을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레벨 4 뭐 자율주행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런 라이다 센서가 나온다. 이게 참 중국의 저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업체들도 많고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는 다음 주 안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인 스마트 커넥티드카의 현장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하이에서도 이제는 스마트카, 지금 모멘타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이제는 여기서도 아마도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쪽 분야에서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이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인도에 옮기네, 뭐 폭스콘이 뭐 인도에 옮기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폭스콘에서 오히려 비아디로 공장이 이전됐다. 부품 공장이 이전됐다. 왜냐하면은 팀쿡이랑 만나서 뭐 여러 얘기 했잖아요. 비아디 사장이랑. 그래서 비아디는 작년에 자빌이라는 공장을 인수한 이후 아이폰의 공급망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 아이폰 이런 파운드리 이쪽에서도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일본에서 이기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 비아디는 이것도 아까 마이클 던 전기차 전문가, 미국 전문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는 토요타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에서 3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25년 말까지 일본 내 판매 점수를 거의 2배인 90개로 늘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24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98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일본에서도 잘 나간다. 야, 일본에서도 이제 시장 진출을 해서 잘 나간다고 하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아디가 이미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판매를 하면서, 판매 급증을 하면서 일본에 진출하면서 잘 팔리고 있다. 이러면서 야, 지금 보면서 비아디가 일본에서도 이제는 성공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도 성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비아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블루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비아디 주식을
갖고 있죠. 100주 갖고 있죠. 이미 뭐 100주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42%. 야, 수익률이 42%나 나왔네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비아디가 잘 올라가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이거에 수렴해서 잘 갈 거예요. 비아디나 CATL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차이나 전기차도 수렴해서 잘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의 B2 시대 끝나 첨단 산업으로 집중 투자, 지금 중국에서 삼중전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중전해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최근 중국은 첨단 장비와 신에너지차, 그 다음에 태양광 등 우위 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보기술, 신재료, 저고도 경제, 이거는 저고도 경제가 드론이거든요. 드론, 그 다음에 신형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신흥 사업의 발전에 전문 중소기업을 14만 곳이 넘어섰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인재도 지금 많이 만들고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서 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비롯해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기반 산업을 구축할 계획, 그리고 지역 사정에 맞춰 신품질 생산력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최근 외국 투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정책이고 외자 기업은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참여자, 공헌자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외자 유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신성장 동력 3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외자 기업도 많이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물급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미국 기업 CEO들이 온다고 합니다. 또 곧 중국을 방문도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스타벅스, 나이키, 퀄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CEO들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랑 미국이랑 잘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블루스크린 대란을 이겼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MS 운영체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금 뭐 한번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지금 외국 서비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블루스크린이 떴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 MS 운영체제를 많이 받고 나서 이런 뭐라 하지, 렉 걸리는 현상이라고 하죠. 죽음의 블루스크린, 이게 안 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뭔가 디커플링 되고 중국 자국의 산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클라우드로 다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패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더 세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AI 서비스.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중국이 자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브릭스 경제가 뜨면서 결국은 금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 이거 투자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뭐 세금이랑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 테니까, 금 투자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ETF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ETF로 투자하는 법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영상 봐주시고요. 그래서 금에도 한 번씩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은 아마도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약달러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도 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비아디가 지금 자동차도 만들지만 비아디는 전자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회사도 갖고 있죠. 근데 비아디 전자회사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근데 반도체 칩이 이제는 점유율이 32.5%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비아디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칩 및 MCU 뿐만 아니라 모든 자체 전원 모듈을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비아디와 지리에 국산 칩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사도 아직도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비아디는 이미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래서 싸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더 그만큼 좋은 품질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랑 지금 최근에 팀쿡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비아디와 렌스테크를 만났잖아요. 회장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납품을 하기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디 제품이 폭스콘을 대체하고, 그래서 지금 렌스 제품도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가 점점 이제 더 커지겠구나. 전자까지 커지겠구나. 그래서 비아디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배터리 회사이기도 하고요. 전자 회사이기도 하니까 비아디에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투자하고 있다. 테슬라랑 비슷해요. 중국의 테슬라라고 보면 되고요. 비아디가 셀프 주차 테스트를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중에서 덴자 N7 지금 비아디의 덴자 N7도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유일한 차량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아바타 1, 2 그리고 아이토 M7 그 다음에 샤오펑의 G6 그 다음에 IM모터스의 LS6보다 앞섰다. 그래서 비아디는 아이다스의 하웨이에 몇 달 뒤처져 있지만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웨이의 이런 아이다스보다 뒤처져 있지만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셀프 주차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테스트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 그래서 이런 셀프 테스트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비아디는 다 통과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근데 다른 아바타나 텐센트나 이렇게 비아디죠. 이게 비아디의 이 지금 덴자 시리즈 덴자는 다 통과를 했고 익스트림 지금 아이토의 M7은 이거는 다 통과를 못했고 샤오펑의 G6도 통과를 못했고요. 지리의 이 LS6도 이것도 통과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뭐 이런 발표가 됐고요. 센스타임이라고 해서 이 기업은 자동차용 멀티모달 대형 모델인 하이퍼 PPL의 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 올인 칩을 사용해서 성능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토르 칩보다 토르가 더 비싸고 고성능 더 반도체인데 이거보다 엔비디아 올인 칩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구나, 소프트웨어도 발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야 이거 봐야죠. 지금 샤오미가 샤오미 울트라라고 또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는데 약간 4개짜리 그러니까 스포도어거든요. 문이 4짝 달려있는데 4개 달려있는데 가장 빠른 전기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력만 해도 1548마력이라고 합니다. 1548마력이다. 대단하죠? 가장 빠르다. 4개 문을 갖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빠르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또 자세하게 영상을 올릴게요. 그래서 모터는 3대, 그 다음에 AWD, 그 다음에 1548마력, 그 다음에 제로백이 1.97초다. 최고 속도는 350km 이상. 야, 이렇게 빨리 나온다. 대단하죠? 그래서 샤오미는 지금 11월에 지금 10만 대의 납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2월에는 전국 59개 도시에 지금 220개의 매장을 오픈된다. 샤오미가 지금 이렇게 11월 한 해 납품 조기 목표가 달성되고 그 다음에 샤오미 판매 네트워크는 이제는 전국 59개 도시로 확장이 되고 계속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 봐도 진짜 스포츠카처럼 나왔는데 4개의 문이 달려있다. 샤오미 SU7 울트라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대 압력이 2145kg 그 다음에 중량 있잖아요. 중량이 1900kg까지 감량을 했다. 이렇게 감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슈퍼모터 V8S가 뭐 들어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레이진 회장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운전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샤오미의 회장이거든요. 자, 간지나게 이렇게 가고 있죠. 딱 레이진 회장, 샤오미의 회장이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운전한다고 이렇게 광고 모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샤오미의 울트라, 샤오미 SU7 울트라에 탔다. 그래서 이렇게 달린다. 서킷을 달린다. 대단합니다. 이거 샤오미 이건 SU7이네요. 그래서 이거 달리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요. 쭉 보면은 직접 운전은 하는 것처럼 하고 운전은 전문가가 했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SU7 울트라 여기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7 울트라 이거를 공개했거든요.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 공개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공개를 했다. SU7 울트라. 야 대단하죠. 샤오미 SU7 울트라를 공개를 했다. 이 디자인 봤을 때는 뭐 여느 지금 서킷을 도는 이런 전기차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좀 샤오미 SU7이랑 똑같은데 이 제로백이 1.97초인가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또 국내 유튜버들이 검증을 하겠죠.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까지 나왔다.
이제 뭐 중국 전기차를 이걸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진짜 무섭다. 이렇게 샤오미에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미쳤다, 미쳤어. 이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놀랐어. 그래서 이거 소개하는 영상 또 제가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제 유튜브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한번 샤오미는 뭐 나한테 왜 샤오미가 뭐 차이나 전기차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쭉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내용을 내일 해드리고요. 뭔 상관이 있냐면 CATL에 기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요. 레이싱 전용에는 CATL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 CATL의 레이싱 전용 배터리가 들어간다. 기린 2.0 버전이 들어간다. 그리고 CATL의 기린 배터리는 인산철 화학을 가지고 있다. 인산철로도 이걸 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인산철로도 이거를 낼 수가 있다는 게 충격이죠. 충격.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보면은 이 개수 있잖아요. 이 뭐라고 해야죠? 이거 공기 저항도 거의 많이 줄였다. 서킷을 달릴 수 있게 공기 저항도 많이 줄여놨다. 이거는 내일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습니다. 이 기술 진짜 이거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미쳤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을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DJI 드론으로 이렇게 브라질에서 농사를 짓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발전량은 내일 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DJI 드론을 지금 브라질에서 농업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도 이제는 농업에서 쓰이고 있다. 브라질에서 DJI 드론이 가면서 농업에 쓰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농업에서 드론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중국제 드론이잖아요. 거의 다 중국제 드론이 거의 다 차지를 해서 DJI 드론이 이렇게 농업에도 쓰인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농업에 뭐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씨를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해서 드론으로 다 이런 걸 한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면서 브라질 농장도 이렇게 드론이 다 관리를 하고 키우고 있다. 야, 진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이나 전기차 지금이 힘들어도 결국에는 미국에 진출하겠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아마도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비아디의 이런 성장과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도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차이나 전기차의 미래는 더 밝아지겠구나. IRA를 철회하고 오히려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관세도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버리면 되죠. 비아디는 뭐 이미 공장 세계 여러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미 뭐 멕시코, 튀르키예,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태국에는 이미 지어서 돌리고 있고, 헝가리에 또 짓는다고 하고 있고, 모로코에 또 짓는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스페인에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뭐, 미국에 짓는 것도 미국 시장 북미를 먹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고려해보겠죠?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지금 뭐, 중국 전기차 잘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